안녕하십니까, 양심 채널 심코치입니다. 지금 출근길인데 제가 오늘 찍을 영상은 과연 중고 수입차 사도 괜찮을까? 주변에도 중고로 수입차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인터넷이나 뭐 주변의 어른들 말을 듣고 두려움을 갖고 쉽게 구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원테이크로 이야기를 하면서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몹쓸 병에 걸렸어요. 많이들 앓고 있는 기변병.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제가 지금 나이가 35인데 24살 때부터 제 명의로 된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을 했는데 총 차를 한 7번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2년이 안 돼서 차를 바꾸는 거죠. 제가 생각해도 좀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차를 많이 바꿔본 입장에서 그냥 쟤는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고 수입차를 사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보셨던 그런 뭔가 큰 불행은 닥친 적이 없어요. 물론 고장이 나고 뭐 수리를 맡기고 이런 적은 있는데, 정말 뭐 엔진이 뻗고 뭐 미션이 나가고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저는 새 차를 딱 한 번 샀었거든요. 인터넷 슈퍼카라고 불리는 쉐보레 크루즈를 20대 후반에 신차로 구입해 탔었는데, 오히려 그 차가 뭐 미션 슬립이 나고 뭐 이랬던 적은 있어요. 근데 수입차만 지금 세대째 사서 다 중고차 타고 있는데, 그렇게 제가 큰 문제가 났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뭐 저희 와이프가 타고 있는 모닝 주행 중에 벨트가 끊어진다든가 뭐 이런 자잘한 문제들은 오히려 뭐 저의 경우에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국산차를 탈 때 더 많이 겪었던 것 같아서, 수입차를 타서 이제 보통 걱정하시는 부분이 메인터넌스 비용, 뭐 소모품이나 아니면 고장이 났을 때 부품값, 수리비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수입차를 쉽게 중고로 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조금 옛날이랑 많이 바뀐 게, 옛날에는 차를 고치려면 그냥 뭐 집 근처에 있는 카센터나 아니면 수소문에서 소개를 받아서 카센터에 가면 부품을 무조건 그 카센터 공업사 사장님이 시켜서 공임을 더해서 이렇게 요금이 측정되는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죠. 근데 인터넷이 너무 발달하고 해외 직구, 직거래 이런 것들이 너무 활성화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거를 대행해주는 업체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꼭 대행업체를 통하지 않더라도 그냥 네이버에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미니쿠퍼 뭐 무슨 부품 이라고 그냥 검색만 해도 수십 가지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부품을 혹시 주문을 할까봐 그런 인터넷으로 파는 업체에서 그 차대 번호랑 차량 번호 연식 이런 거를 꼭 메모에 기입해서 자기들이 더블 체크를 한 다음에 발송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뭐 인터넷으로 사는데 부품을 잘못 시켜서 뭐 카센터에 갔는데 교환을 못하고 그럴 일은 사실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품비에서 옛날 뭐 일부 나쁜, 뭐 아닌 사장님들도 많지만 일부 나쁜 공업 사장님들이 공인비도 수입차라고 많이 받고, 수입차 부품을 자기가 뭐 만약에 10,000원에 떼어놓는데 15,000원, 20,000원을 고객한테 부담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뭐 나이 있는 잘 모르시는 분이나 차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그냥 생짜로 카센터에 가서 이거 고장났어요 고쳐주세요 하면 그렇게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뭐 똑똑해서 웬만하면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뭐 차량별 단톡방 뭐 커뮤니티에 다 물어보고 어디가 싸고 부품은 어디서 구하고 이런 정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솔직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요 미니 컨트리맨 타기 전에 A6 차량을 중고로 5만 킬로 정도 탄 거를 3천만 원에 사와서 한 2년 타다가 팔았는데 브레이크 패드가 앞에 두 개가 다 돼서 이제 교체해야 된다고 경고등이 떠서 인터넷으로 주문했더니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목요일날 주문해서 금요일날 받았어요. 네. 보통 이틀 걸리겠지 하고 주말 끼면 뭐 다음 주에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파트존이라는 어플에서 내 차 번호를 입력하면 그냥 자동으로 내 차에 맞는 부품만 추려서 보여주는. 근데 네이버에서 따로 막 찾는 것보다는 약간 비싸요. 뭐 몇천 원, 만원 정도 비싼데 그거를 주문해서 뭐 근처 공업사에 가서 공인만 주고 교체를 했을 때 앞브레이크 패드 2개 8만 원에 구입을 했고 교체 공임을 15,000원 줬어요. 그 대용량 1P였는데 뭐 1P냐 2P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공임이 책정이 보통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내가 정말 아는 카센터가 없다, 평소에 다니는 곳이 없다고 하더라도 요새 공임나라라고 있죠. 거기는 그냥 인터넷에 표준 공임표가 나와 있어요. 아예 요 작업할 때는 공임이 얼마다, 뭐 수입차, SUV, 뭐 국산차, 뭐 세단 이런 식으로 세분화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크게 벗어나는 일 없이 내가 예상한 가격 그대로 뭐 수리, 교환을 받을 수 있게끔 세상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뭐 수리비가 무서워서 수입차를 뭐 도전하지 못한다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옛날 말인 것 같고, 근데 물론 그런 차들, 그러니까 뭐 평소에 길에서 보기 힘든 BMW, 벤츠, 아우디가 아닌 좀 생소한 차들, 뭐 제규어라든가 좀 이렇게 많이 안 팔린 차들 있죠. 그냥 동네에 소나타만큼 돌아다니는 BMW 5 시리즈 아니면 벤츠 E클래스 뭐 이런 차들은 너무나도 많이 팔렸기 때문에 부품도 구하기가 너무 쉽고 국내 재고도 많고, 그런 차들을 사신다면 수리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요. 뭐 주변에 수입차 샀다가 크게 수리비를 지출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정말 운이 안 좋은 거예요. 뽑기를 잘못한 거죠. 신차를 사도 뽑기 운이 있듯이 중고차도 아무리 알아보고 잘 사도 뽑기 운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운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타이어나 뭐 엔진오일 이런 것도, 사실 엔진오일도 요새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집으로 받아서 공임나라 가서 뭐 한 3만원도 안 되는 공임을 주고 투명하게 작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엔진오일 1000cc 기준으로 제가 수입차 한 세대 tas을 때 오일값 플러스 공임해서 보통 10만원이 넘지 않아요. 비싸야 10만원 초반? 근데 이건 오일 값은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오일을 싼 거 쓰는지 비싼 거 쓰는지에 따라서 요거는 가격이 많이 달라지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통당 뭐 7-8천원짜리 그냥 중급 오일, 나쁘지 않다 나는 그런 오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한 10만원 안쪽으로 엔진 오일도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새 국산차 현대 기아가 가격이 많이 비싸져서 사실상 수입차랑 가격이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괜찮아요. 가격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시는 분이 아반떼를 얼마 전에 샀는데, 제가 아반떼 얼마에 뭐 한 2천만원 하겠거니 하고 물어봤더니 2,800을 주고 샀대요. 잠깐만. 물론 새 차인데 풀옵션을 사서 2,800이라고 하는데, 나는 2,800이면은 소나타나 뭐 K5에 옵션이 어느 정도 들어간 차량들 뭐 그 정도 되면은 중형 세단 정도 돼야 거의 한 3천만원 가까운 그런 금액이 나오겠거니 하고 뭐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반떼가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준중형
소형 승용차가 이제 거의 3천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금액을 주고 샀더라고요. 근데 물론 아반떼는 너무 많이 팔린 차고 너무 좋은 차고 무난하고 다 좋은데, 아반떼를 딱 봤을 때 주위에서 생각하는 그런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반떼 하면 뭐 한 1,500만 원, 2천만 원 하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아반떼가 3천만 원 가까운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아반떼가 3천만 원 가까이 한다고? 진짜 놀랐어요. 내가 아우디 A6 5만 킬로 탄 거를 무사고 1인 신조 차량을 3천만 원에 사왔고,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미니 컨트리맨 15,000km 탄 무사고 1인 신조 차량인데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단순 교환도 없는 완무 차량을 3,100에 사왔어요. 아반떼랑 한 200만원 300만원 밖에 차이 안 나죠. 근데 이제 뭐 사실 제가 타는 차들이 그렇게 고급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수입차 중에서도 접근이 쉬운 그런 거긴 하지만, 그냥 일반인이 봤을 때 어떤 게 훨씬 더 차가 좋아 보이고 안정감 있어 보이고 비싸 보이고 하겠어요. 아반떼보다는 A6가 훨씬 비싸 보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주변에 A6를 사와서 주변에 이거 얼마 주고 사왔어요? 라고 했을 때 3천만 원이요 했을 때 다 깜짝 놀래더라고요. 한 5천만 원은 줬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다가 3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밖에 안 해?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아우디 A6가 뭐 엄청나게 고급 차량 아니지만 그래도 독삼사의 프리미엄 브랜드의 중형 세단인데 가격이 아반떼 신차와 비슷하다라는 건 이제 수입차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졌다는 증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입차를 살 때 너무 겁먹지 않으시고 그냥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부품 구하는 것도 정말 뭐 희귀한 차량 아니면 네이버 쇼핑에만 쳐봐도 수십 가지가 나와요. 무조건. 근데 나는 뭐 차에 신경 쓰는 게 너무 귀찮고 뭐 부품을 시켜서 내가 가져가고 난 시간이 너무 없다, 내가 정말 뭐 대통령만큼 바쁘다, 이런 분들은 그냥 새 차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뭐 돈이 너무 많다, 나는 신차를 사서 몇천만 원씩 감가되는 비용이 아깝지 않다, 이러면 그냥 신차 사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신차 사는 게 좋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A6 신차 가격이 할인을 많이 해주니까 할인 받으면은 대충 6천 초반이라고 쳤을 때 한 6천만 원 뭐 초반 보통 나가죠, 할인 다 받으면. 근데 제가 무사고 차량을 3천에 떠왔다고 말씀드렸죠. 자,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제가 3천만 원에 A6를 사왔는데 뭐 엔진이나 미션이 완전 뻗었어요. 뭐 안에가 피스톤이 부러졌어. 그래서 엔진을 완전 대대적으로 오버를 하고 뭐 안에 피스톤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정말 수리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겠죠. 정말 엔진 미션 다 나갔다, 완전 차가 쓰레기다 라고 가정해도 수리비가 1,500을 넘기는 쉽지 않아요. 정말 최악의 내가 너무 운이 없고 정말 벼락 맞을 전생에 정말 대역 죄인이었다. 그래서 수리비가 1,500이 터졌어요. 그래도 나는 내 전 차주보다 얼마를 싸게 산 거죠? 그 사람은 6천에 샀을 거고 난 3천에서 수리비 1,500 더하면 4,500이죠. 내가 그래도 1,500이 이득이에요, 금액적으로 보면. 물론 그 사람은 이제 새로 나온 신차, 와 저거 새 차다, 사람들이 이번에 나온 신차네 라는 그런 신차 효과를 누릴 수는 있어요. 자, 그 값이 수리가 터졌을 때 안 터졌을 때를 생각하면 그 신차가 나와서 한 6개월 정도 업계에 뽕 들어가고 사람들이 우와 아우디에서 새로 나온 세단이네 라고 하는 그 시선을 즐기는 값이 3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300만 원도 아니고 3천만 원. 근데 그런 게 나는 사회적인 시선이나 주변에서 저 사람은 정말 뭐 얼리 어답터라는 말을 차 쪽에서는 잘 안 쓰긴 하지만 와 저 사람은 신차를 막 사고 너무 부럽다, 너무 멋있다, 이게 이번에 나온 신차야, 너무 새끈하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그런 사람은 신차를 사야 되지만 그 값이 3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저 같은 지극히 평민, 뭐 고소득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거지도 아니고 그냥 이런 애매한 평민들은 솔직히 그런 신차 효과로 으스대는 비용을 위해서 3천만 원을 태운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좀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미니 컨트리맨도 신차 가격이 한 4,800인가 4,900 정도 해요. 제가 3,100에 떠왔다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거의 1,800, 1,700 정도 싸게 산 건데 15,000km 15,000km 탄 무사고 차량이에요. 근데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감가를 다 쳐맞은 차량을 사왔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풀체인지가 아닌 이런 디자인이 크게 바뀌지 않는 미니 같은 차량들은 특히 사람들이 이게 몇 년식인지 이번에 나온 건지 몇 년이 지난 건지 몰라요. 물론 저같이 차에 관심이 좀 있고 차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이네 뭐 이런 걸 다 알지만 아무도 몰라요. 보통 열에 8명은 무조건 모릅니다. 그래서 신차 효과를 내가 꼭 누려야겠다, 주변에서 와 쟤는 중고 안 사고 저 비싼 수입 신차를 그냥 턱턱 사네, 멋있네, 요런 말을 듣는 값이 싸게는 2천에서 비싸게는 한 3천만 원까지. 근데 요거는 제가 산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차량 비용이 높아지면 그 갭도 더 커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 차다, 내가 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감가를 정말 미친듯이 쳐봤습니다. 일부 뭐 감가가 거의 없는 포르쉐 같은 차량들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인 수입차 브랜드라면 감가를 많이 맞아요. 그래서 나는 수리비가 뭐 터져봤자 1,000만 원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중고 수입차를 사셔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도 중고 수입차를 막 7만 킬로 8만 킬로 넘는 키로수가 좀 많은 차를 사본 적은 없어요. 그런 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조언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지만 제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근데 저처럼 뭐 15,000km 탄 중고, 뭐 5만 km 탄 중고 요런 거를 사왔을 때는 제가 한 번도 수리비를 뭐 크게 맞아서 뭐 정말 고통받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냥 잘 타다가 잘 팔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뭐 댓글에 나는 뭐 수입차를 사와서 뭐 이런 나쁜 경험을 했다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달아주셔도 괜찮고, 그리고 양 사장이 중고차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혼자 출근길에 갑자기 찍고 싶어서 생각나서 찍는 건데, 양 사장이랑 둘이 같이 앉아서 이 중고차를 고르는 꿀팁이나 그런 것들도 2편, 3편을 한번 찍어볼 생각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중고차를 사셔도 된다. 양 사장도 같은 입장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새 중고차를 사러 갈 때 전문가가 같이 동행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게 뭐 5만원인가 6만원인가 이 정도였던 걸로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하면 차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 메케닉이 내가 중고차를 보러 가는 그 상사로 시간 맞춰서 동행해 줍니다. 그래서 차를 띄워주세요 라고 말해서 정말 일반인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하자들, 뭐 범퍼 안쪽에 볼트 풀는 흔적이라든지 이런 웨더 스트랩 같은 거를 빼서 용접을 새로 한 자국이 있는지부터, 그 도막 측정기라고 있어요. 도색을 새로 한 곳은 원래 본칠보다 이 도막이 좀 얇거나 너무 두껍거나 어쨌든 이 도막의 두께가, 페인트를 뿌린 두께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측정기 전문 장비까지 갖고 와서 같이 이렇게 동행해서 중고차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많다고 하니까, 주변에 차를 잘 아는 지인이 없는 뭐 여성분들이나 차를 많이 안 사본 분들도 요즘에는 뭐 중고 수입차를 그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걸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해봤고, 어쨌든 제 의견은 중고 수입차 그냥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